있게 해주신 이경희 부장님, 그리고 저를 늘 응원해주시는 상위 점장님이신 이지아 점장님, 그리고 이제 제가 수소부 운영진 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를 추천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수소부 운영진 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너무 평범해서 저의 마인스가 이렇게 도움이 되실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뭐 지극히 평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담백하게 얘기를 풀어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블루로즈 대리점의 최은영 대리점장 마인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40대예요. 네, 40대처럼 보이시나요? 안녕. 네. 진심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셀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0대까지 저는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이제 좀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사실 어린 시절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크게 뭐 부자도 아니었고 크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거는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 면이 그래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왔고 너무나 그냥 무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이 없었던 것 같고 인셀덤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동안 참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았고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 와서 인생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장 좀 만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인셀덤 시작하기 전에 17년 동안 가구 디자인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10년 정도는 제가 가구 디자인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만의 사업을 이제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일을 끝나고 머천다이징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 MD 경력을 쌓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또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한 이후에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희 남편을 갑자기 만나게 돼요. 이제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 보니 이제 좀 사업을 집중을 조금 못했어요. 너무 푹 빠져서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일에 집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크나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이 끝나고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보니까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또 뜻하지 않게 저한테 또 계획이 없던 일이 생깁니다. 사실 좀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저하고 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남편이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저하고 함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좀 많이 걱정을 하기도 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었어요. 임산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기에는 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남편이 거의 저희 가족의 생계를 걸고 같이 이제 가구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주말에도 쉬지도 않았고 휴가도 거의 안 가고 이제 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다행히도 열심히 한 덕분에 좀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해서 저희가 목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8년 전이었는데 8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가구하고 카페하고 접목한 그런 퍼니처 카페는 잘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저희만의 컨셉을 가진 퍼니처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잘 돼서 몇 년 만에 저희가 꿈에 그리던 이런 퍼니처 카페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때까지 쉴 새 없이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거의 쉬지도 않고 이제 일을 나갔었고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의 시간을 맞바꾼 결실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걸 딱 오픈한 날에 이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진 딱 찍을 때 되게 많이 울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거 오픈하기 바로 전날에 제가 되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기니까 한참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엄마가 가자마자 이제 막 달려오더라고요.
달려와서 갑자기 제 앞에서 좀 약간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뒤로 갑자기 발라당 넘어지면서 그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이렇게 자기 몸을 좀 약간 자해하듯이 좀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워낙 바쁘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그런 식으로 관심을 받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이유를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인셀덤 사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부분도 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저는 네, 엄마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워킹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구 사업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모든 사업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하는 가구 사업은 좀 제가 회사에 꼭 출근을 해야지 운영이 좀 원활하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같이 일을 했어야 했고, 제가 뭐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공장에서 같이 샘플링하고 이럴 때도 항상 같이 있었어야 했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아파도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아픈 아이를 누구한테 맡겼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셀덤 사업은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가구 사업이 사실은 리스크가 좀 커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되게 매출액도 크고 번지르르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요. 그리고 계절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요. 부동산 정책하고도 되게 영향이 깊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가 계속 내 계획과 상관없이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큰 만큼 고정비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창고도 엄청나게 크게 필요하고요. 운송료도 화장품 저희 택배 박스 4,000원이면 되잖아요. 2,500원도 되잖아요. 근데 가구는 정말 운송료의 비중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원목 가구 중심이었고 이제 제품의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이었다 보니까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도 꽤 컸어요. 그래서 그만큼 잘 될 때는 막 잘 되더라도 안 될 때는 리스크가 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전문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기술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있었던 업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이게 시작이고 내 나이가 한참 먹어가면서 나는 이 사업을 계속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인재를 등용을 하고 직원을 뽑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좀 고민도 하게 돼요.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우연찮게 인셀덤 사업에 대해서 이지아 점장님께 전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인셀덤 제품을 사실 그 전부터 10개월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대충 썼거든요. 세수하고 그냥 귀찮으면 크림 하나 바르고 그냥 근데도 가성비 대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으로 3세트까지 재구매를 해요. 그렇게 그냥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쓰던 제품 내가 어디서 설명 들었는데 할인된대. 근데 왜 너는 할인을 못 받고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없는데 언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리 없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니까 그게 바로 사업 보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기로 인셀덤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제가 이후에 가끔 농담 삼아 이지아 점장님께도 말씀드려요. 왜 그때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10개월 전에 말했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우스갯소리였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내가 10개월 전에 그걸 전달받았더라면 과연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다른 데에서 몰입을 하고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사업의 고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타이밍에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보상을 100% 네, 전달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지아 점장님과 네, 어떻게 만났는지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사진 공개하고 지금 혼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굴이에요, 둘 다. 네, 지금이 더 낫죠.
저희가 임산부 동기로 만났거든요. 아까 허니문 베이비로 갑자기 생겼던 저희 첫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저한테 두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자 점장님과의 인연이 아이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였는데 제가 어느 날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게. 그래서 이제 맘카페를 막 뒤지다가 임산부들이 맛있는 걸 만나러 모여서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쫓아나갔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연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출산할 때까지 이렇게 같이 좀 인연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자 점장님이 홍콩으로 가셨어요. 홍콩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소통을 인스타로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인스타에 통해서 이제 제가 제품을 쓰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제품을 제가 물어봐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인셀덤이래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뭘 했냐면 화해 어플에다 검색을 했어요. 인셀덤. 왜냐면 저는 다른 화장품을 계속 화장품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뭔가를 피부 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고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인셀덤 검색을 했더니 다행히 유해 성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으니 판매를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한 세트 사야겠네. 물어봤으니 그래서 그럼 한 세트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저한테 굉장한 계기가 되게 됐죠. 네. 그래서 저는 매니저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요. 보상은 100% 전달하시라고. 근데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가 아니라 제품을 첫 번째 전달을 할 때 그냥 가볍게 전달하시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처음에 샘플을 전달하더라도 이 제품은 싸게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제품을 정말 제대로 써보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정도까지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제품을 쓰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면서 쓰시니까 제품을 쓰는 그 태도부터도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보상을 전달할 때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백화점에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요. 그러면은 뭐 30만 원 이상 사면은 상품권 10,000원을 준대요. 근데 제가 2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그 점원이 어떻게 할까요? 10만 원어치만 더 사시면 상품권 1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죠. 만약에 그 안내를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그 점원한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지하점장님께 왜 진작 안 알려줬냐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달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선택은 뭐 더 살지 말지 뭐 정말 뭐 내가 더 구매를 어떻게 할지 사업을 할지 이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니까 정말 부담 느낄까봐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할 게 아니라 뭐든지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게 별거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100% 참여 항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시스템 100% 참여가 아니었다면 직판업도 처음이었고 뷰티업도 완전 처음이었고 그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시스템에 100% 참여를 할 때는요. 대리점을 달성하려고 뭐 엄청 잘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혹시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회사가 제대로 되는 회사는 맞을까? 진짠가? 그러면 이걸 알려고 하면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스템 100%를 참여를 했어요. 처음엔 제가 조금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시스템 참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도 모르게 내공이 쌓여서 내가 정말 어느 정도 2달 정도 지나니까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저한테 어느 정도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선생님이 수업 제대로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그러면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천재라면 혹시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어쨌건 기본적인 거는 충실을 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를 항상 충실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노력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세대 교육이에요. 내 자신을 계속 긍정적인 세대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긍정적인 세대가 때론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계기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듣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유 또 세뇌 교육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실 남편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세뇌 교육을 내가 차라리 제대로 당해보자. 이거를 좀 어설프게 하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미쳐서 성공을 하는 게 내가 덜 쪽팔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미쳐서 쪽팔림을 당하지 말아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미쳐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는 조금 흔들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여기에 미쳐봐야 된다. 자꾸 의심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텐션 조절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이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샘플을 전달을 잘 하질 않았어요. 본품 위주로 전달을 했고요. 풀세트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져와라. 내가 쓰면 된다. 그렇게 전달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본품과 샘플을 함께 같이 동봉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만남이 거의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서 일단은 본품하고 샘플을 같이 택배로 먼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을 써보고 마음에 들면 본품을 뜯어서 쓰고 정 쓰기 싫으면 다음번에 날 만날 때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돌아온 것들이 없었어요. 정말 좋아서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저한테 다시 만나서 돌려주기 미안해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렇게 다 전달이 됐고 만족해서 이제 쓰는 저희 고객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카톡으로 관리를 하는 걸 되게 주기적으로 했어요. 투잡이고 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쉬는 시간에 딱 이제 고객 관리 노트를 쫙 펼쳐요. 그리고 컴퓨터에 카톡 창을 쫙 띄웁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뭐 사용하는 꿀팁, 그리고 이제 내가 어제 뭔가 지난번에 팩을 알려줬으면은 그런 홈케어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소식들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좀 그런 뭐 모델 소식, 뭐 회사의 뭐 그런 기사 이런 것들도 보내주면서 그거로 인해서 또 대화도 하고 나 사업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사실 저는 좀 고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찐 소비자가 될 수 있고 재구매를 할 수 있게 그런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인한테 저는 알리기가 싫어요. 지인한테는 절대 못 팔겠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인한테 절대로 못해. 사실 제가 좀 두려웠어요. 그런 이미지. 왜 내가 그렇게 판매를 한다는 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었고 그랬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가구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 주변에 이렇게 다 마케팅 이제 업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케팅 업체에서 주로 노출량, 뭐 전환율 이런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노출량이라는 거는 많은 분한테 이제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전환율이라는 거는 그게 구매로 이루어지는 그런 확률적인 부분인데 최대한 많이 알려야 구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알렸어요. 그럼 구매 전환율이 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5명이 구매를 합니다. 근데 제가 될 것 같은 사람 10명한테만 골라서 알렸어요. 그럼 구매 전환율이 10%라고 한다 하더라도 1명밖에 구매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야 그만큼 매출도 오르고 고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의 전환을 하고 나니까 알리는 건 내가 자유잖아. 알리는 건 부담을 주는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SNS도 이제 노출을 하고 카톡 프로필에도 노출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지인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인데도 제가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도 적극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면서 그렇게 또 고객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파트너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또 이제 제가 소통이라는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시스템 100% 참여처럼. 근데 이제 뭐 되게 흔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소통 중에서도 카톡보다는 전화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상위 점장님이신 이지아 점장님이 홍콩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리점 달성할 때까지 저희 상위 점장님하고 대면 미팅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 미팅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사업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는 항상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상황 설명을 쭉 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 머릿속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좀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얘기를 하면서 지아 점장님의 의견이나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돼서 미팅을 하는데 좀 성공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미팅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또 다시 전화를 해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미팅 상황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미팅 했을 때 이제 내 태도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피드백이 되면서 다음번 미팅 때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저희 팀 매니저님의 후원 미팅을 제가 해주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 소통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렇게 제가 대리점 달성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투잡으로 또 대리점을 가기도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가구 사업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3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트렌드가 현재 바뀌고 있음으로 인해서 브랜드 전체의 컨셉 리뉴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제품 개발도 되게 많이 했어야 했고 웹사이트도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했고 부산 양산에 200평짜리 대리점까지 오픈을 하게 돼요. 그 3개가 겹쳐지면서 인셀덤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사실 제가 하루에 평균 3시간도 거의 안 잔 것 같은데 인셀덤 사업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닌 상태에서 대리점을 달성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고민도 했어요. 살짝 지금 달성 이제 마감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했지만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은 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완벽한 건 없다. 지금부터 나는 파워 매니저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절실함을 갖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는데 좀 생각 이제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절실함이라는 게 있으면 누구나 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 절실함을 만드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먹는 게 마음을 먹고 나면 오히려 잘 되지만 마음 먹는 게 어렵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0년 동안 쏟아부었던 그 저의 열정과 에너지를 인셀덤에 쏟아붓고자 투잡에서 원잡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은 남편 같이 하고 있던 이제 남편은 계속하고 제가 하던 일은 저희 친동생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동생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친동생이 이제 저의 대신 역할을 조금 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셀덤에 전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아이들한테 선거를 해요. 엄마는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본 일을 새롭게 도전을 할 거야.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던 대리점을 달성하는 1차 목표는 이뤘어. 근데 엄마는 더 이제 제대로 하고 제대로 잘해보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할 때가 저희 아들 10살이었고 딸 6살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되게 비장한 그 느낌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좀 아이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되게 좀 협조적이었던 것 같고 제가 줌 미팅 같은 거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되게 살금살금 와요. 그리고 잔다고 이렇게 조용히 눈짓으로 인사를 하고 가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말 엄마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좀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리점을 달성하고 나서 또 제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수서 브랜치에 정말 내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직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게 항상 저의 모토였기 때문에
제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관도 많이 오고 수서부 운영진에 참여를 하면서 정말 기존에 많이 벌써 이제 성공을 해서 있으신 분들과 또 에너지가 되게 넘치시는 매니저님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조금 힘들 때 좀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팀원들도 같이 텐션이 올라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백만장자 5명과 어울려 다니면 6번째 백만장자가 되고 빈털터리 5명과 어울려 다니면 6번째 빈털터리가 된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6번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수서부에 지금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정말 직관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초보 운전자의 마음으로도 하려고 노력을 또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니저 시절부터 어떤 분들은 대리점도 너무 빨리 마감을 하시고 막 너무 커다란 매출을 진짜 일으키시면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나는 능력이 없나?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정말 열심히 하신 것도 맞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분명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그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그거를 갖고 있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만들면 된다 나도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자랑 10년차 베테랑 운전자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노력이 같을까요? 더 당연히 베테랑 운전자는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고 운전대를 처음 잡은 초보 운전자는 부산까지 가는데 정말 많이 힘들고 정말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잘못 타서 부산까지 가는 아줌마가 있다.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정말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는 정말 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이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초보 운전자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갈 길의 목적지를만 잃지 않는다고 하면 가는 길의 방향성만 맞다라고 하면 내가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을 하리라는 마음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많은 매니저님들도 좀 대리점 달성의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목표를 다 각자 있으실 텐데요. 그게 좀 힘들고 좀 더디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방향만 다르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좀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뭔가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은 완전히 내가 꿈꾸는 삶은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셀덤을 통해서 진짜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크면 연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시간적 자유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연인 같은 부부가 되고 싶었고 저희 아이들이 되게 배움에 대한 욕심이 커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정말 저희 강력한 Y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 운동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미술도 하고 싶고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제가 경제적인 게 안 돼서 도움이 안 되는 엄마가 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옆엔 저희 엄마예요. 저희 친정 엄마인데 돈이 들어있는 플라워 박스를 들고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고 있으시죠? 네, 제가 저걸 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셨어요. 다음번에는 저 액수에 10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 네,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만 살아오신 친정 아버지가
조금 앞으로는 노후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아무 싫어하는데 갑자기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걱정 없이 일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제가 마음껏 물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감동한 마음 중에 하나가 저희 팀원들이에요. 내가 인셀덤 사업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직관업도 처음이고 팀 비즈니스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돈과 그냥 나의 목표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서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팀원분들이 너무 그분의 성공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바라게 되고 그분들의 가족의 행복까지 내가 진심으로 바라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이유가 돈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저희 팀원분들이 각자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다 달성을 하고 그 매니저님들의 사실 뒤에 가족들의 행복도 저는 저한테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매니저님이 또 같이 함께 정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인셀과 행복한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매니저님, 대리점장님들도 각자 목표하시는 부분 다 이루시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꽃이 너무 많아. 꽃이 너무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잖아. 어떡해. 너무 감사해요. 저 정말 응원해주신 저희 팀원분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부족한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멀리서도 저희 팀원들 다 와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긴장했었는데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